이른 새벽 일본의 어느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아직 골목에는 사람도 거의 없고 창밖으로는 희미한 아침 햇살만 들어옵니다. 작은 방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오늘은 자녀가 찾아오기로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까지 누워있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흐트러진 이불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베개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창문을 열어 밤새 머물렀던 공기를 밖으로 내보낸 뒤 잠옷을 벗고 깨끗한 생활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은 다음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채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많은 시니어들은 이 짧은 아침 30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깔끔한 성격 때문일까요? 부지런한 국민성 때문일까요?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작은 습관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불을 정리하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이어지고 잠옷을 입은 채 점심때까지 지내고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지 않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루와 하루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오늘이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중요하지 않게 되고 아침인지 오후인지조차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생활의 리듬이 사라지면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노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아침에도 자신만의 순서를 지킵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이불을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창문을 열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짧게라도 몸을 움직입니다. 오늘은 일본 노인들이 매일 아침 반드시 지키려 하는 습관과 그 평범한 행동이 어떻게 노후의 건강과 자존감, 외로움까지 지켜주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은퇴 후의 하루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습관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생활비는 충분한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걱정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노후의 안정에서 경제적인 준비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만큼이나 힘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눈을 뜬 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싫어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씻고 옷을 입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피곤해도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고 일터로 나가기 위해 자신의 피곤함은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자녀까지 독립하면 갑자기 그 모든 이유가 사라집니다. 출근 시간도 없고 깨워야 할 아이도 없고 오늘 안에 끝내야 할 업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늦잠도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도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휴식이 생활 전체가 되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조금 더 눕고 내일은 나갈 일이 없으니 옷을 갈아입지 않고 모레는 밥을 차리기 귀찮아 대충 때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편안함이지만 그 편안함이 오래 이어지면 하루가 점점 흐트러집니다. 노년의 무기력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더 누워있고 내일은 세수를 미루고 모레는 밖에 나가지 않는 아주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이 아침 루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루틴은 자신을 괴롭히는 엄격한 규칙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삶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눈을 뜨고 이불을 정리하고 차를 마시는 반복을 통해 몸과 마음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내 하루를 살아갈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모든 노인이 똑같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본에도 늦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생활이 흐트러진 사람도 있으며 외로움과 우울로 힘들어하는 노인도 많습니다. 다만 일본 사회에서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온 생활 습관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정리하고 유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일본 노인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지키려는 습관은 일어나는 시간을 크게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야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활 환경도 다르고 몸 상태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편하고 어떤 분은 조금 늦게 일어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시에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시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시니어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왜 굳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노년의 생활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생체 리듬이 계속 바뀌면서 식사 시간도 달라지고 약을 먹는 시간도 흔들리고 밤에 잠드는 시간까지 늦어집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복에 민감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햇빛을 보고 식사하면 몸은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기상시간이 매일 달라지면 몸은 언제 깨어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시니어들은 일정이 없는 날에도 커튼을 열고 몸을 일으키는 시간을 가능한 한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무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날 몸이 아팠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면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서까지 시간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간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리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꼭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시간에 일어나되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습관입니다. 눈을 뜬 뒤 일본 시니어들이 다음으로 하는 일은 이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이것이 무슨 중요한 습관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불을 정리하는 행동에는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밤새 사용한 이불을 그대로 펼쳐두면 방은 아직 잠이 끝나지 않은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피곤하거나 할 일이 없을 때 다시 눕기도 쉬워집니다. 반면 이불을 한쪽으로 정리하고 베개를 제자리에 놓으면 작은 방 안에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주거 공간에서는 아침에 이불을 개어 수납하고 그 자리를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이불을 정리하지 않으면 낮에 사용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습관이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는 데는 몇 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행동은 아침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끝냈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큰 성공만으로 자신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뜬 뒤 작은 행동 하나를 완료했을 때도 마음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창문을 열게 되고 싱크대에 놓인 컵도 씻게 되고 옷을 갈아입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나의 작은 완료가 다음 행동을 부르는 것입니다. 일본의 많은 노인들이 정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집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내 생활을 관리할 수 있다는 감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에는 이 감각이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몸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어려워집니다. 병원이나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도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자신의 이불을 정리하고 컵 하나를 씻고 작은 공간을 닦는 행동은 그 생각에 조용히 맞섭니다. 아직 나는 내 생활을 돌볼 수 있고 내 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허리나 무릎이 불편한 분에게 반듯하게 이불을 접으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불을 침대 한쪽에 가지런히 놓거나 베개만 제자리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깨끗하게 접었느냐가 아닙니다. 밤이 끝났다는 신호를 내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무도 만나지 않는 날에도 잠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을 보면 집에만 있는 날에도 잠옷과 생활복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뜨면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리하고 편안하지만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오늘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옷을 갈아입을까요? 이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날에도 나 자신을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옷을 갈아입을 이유가 분명합니다. 회사에 가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정장을 입을 일도 줄고 외출할 약속도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편한 옷으로 지내는 것이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잠옷을 입은 채로 오전과 오후를 보내는 날이 계속되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잠의 시간과 생활의 시간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이 달라지고 밖에 잠깐이라도 나가볼 마음이 생깁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장을 보러 갈 일이 생겨도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습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감각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옷을 깨끗이 빨아입히고 남편의 출근복을 챙기면서도 정작 자신의 옷은 아무거나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들도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사주면서 자신을 위한 옷 한 벌은 몇 년씩 미루곤 했습니다. 좋은 옷은 특별한 날에 입겠다며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결국 입을 시기를 놓친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날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소중한 날이 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아무렇게나 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니어들의 단정한 아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비싼 옷도 필요하지 않고 젊어 보이기 위한 꾸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수한 얼굴, 빗은 머리, 깨끗한 생활복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단정함은 타인을 위한 예의이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예의가 아침마다 반복될 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창문을 열고 아침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일본의 많은 시니어들은 눈을 뜨고 이불을 정리한 뒤 가장 먼저 커튼을 엽니다.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바깥을 한번 바라봅니다. 창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날에는 짧게라도 환기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창가에 서서 빛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집안 공기를 바꾸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집안에 오래 머물수록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히기 쉽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바깥 세상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동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반드시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오래 이어질 때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창문을 여는 행동은 단순한 환기가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첫 번째 인사와도 같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골목을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발걸음, 가게 문을 여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세상 속에 살아있는 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일본의 한 노인은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날씨를 확인한 뒤 작은 수첩에 한 줄을 적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햇빛이 좋다. 비가 오니 우산을 챙겨야겠다. 바람이 차다. 특별할 것 없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메모는 오늘이라는 날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고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하루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아차리고 몸이 어떤지 살펴보고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는 작은 선택도 삶의 일부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사라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하루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 계속 참여합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폭염과 한파가 있는 날에는 무조건 창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 상태와 날씨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커튼만 열어 햇빛을 받거나 창가에 잠시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세상은 매일 달라지고 나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하루가 찾아옵니다. 아침 햇빛을 받는 것은 그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많이 먹기보다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일본 시니어들의 아침 식사를 떠올리면 작은 밥 공기, 된장국, 구운 생선 한 조각, 채소 반찬, 따뜻한 차가 생각납니다. 물론 모든 일본 노인이 이런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빵과 커피로 간단히 먹는 사람도 있고 아침을 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통적인 식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적당한 양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천천히 먹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음식의 종류보다 식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일수록 아침 식사를 대충 넘기기 쉽습니다. 먹을 사람도 나 하나뿐이고 설거지를 생각하면 귀찮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 몇 점을 서서 먹거나 과자와 커피로 끼니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이라고 해서 계속 아무렇게나 먹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아무렇게나 대하게 됩니다. 일본의 많은 시니어들은 혼자 식사하더라도 작은 상을 차립니다. 비싼 재료를 사용하거나 여러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 반찬 한두 가지라도 자리에 앉아 천천히 먹습니다. 식사 전에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음식을 입에 넣은 뒤 서두르지 않고 씹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거나 소리를 줄이고 음식에 집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릇을 바로 씻어 제자리에 놓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1인 동시에 오늘도 나를 잘 돌보겠다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족을 먹이는 데 익숙했습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남편이 좋아하는 국을 끓이고 손주가 오면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모두 떠난 뒤 혼자 남은 식탁에서는 갑자기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조차 잊고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입맛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식사를 귀찮은 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거창하게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계란 하나를 부치고 따뜻한 국을 데우고 익숙한 나물이나 김치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먹더라도 식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밥을 차리는 행동은 나는 여전히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거나 소화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피해야 하는 음식도 있고 복용하는 약 때문에 식사 시간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일본식 식단을 무조건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을 적당히 먹고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살피며 제대로 먹는 것이 건강한 습관입니다. 일본 시니어들의 아침 식사가 소박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음식의 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대하는 정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작은 밥 한 공기라도 천천히 먹는 사람은 자신의 몸이 오늘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여다봅니다.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아침부터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몸을 돌본 사람은 남은 시간에도 무리하지 않게 됩니다. 6번째 습관은 짧게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일본의 아침 골목을 걷다 보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가게로 향하는 노인, 집 앞 화분에 물을 주는 사람,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뒤 골목을 한 바퀴 도는 시니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과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멈추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이나 등산처럼 특별한 활동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이 굳지 않도록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가고 가까운 가게까지 걸어가고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행동이 쌓이면 생활의 리듬이 유지됩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운동을 해야 할 숙제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을 보고 동네를 걷고 화분을 돌보는 일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고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짧은 외출은 사람을 세상과 이어줍니다. 골목에서 이웃을 만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가게 주인과 몇 마디를 나누고 공원에서 늘 보던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아직 이 동네의 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느낍니다. 하루에 단 한 사람과 나눈 짧은 인사라도 정서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사라져도 눈치챌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더 무거워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가게에 들르는 습관은 느슨하지만 소중한 연결을 만듭니다. 가게 주인이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라고 말해주고 공원에서 만난 이웃이 어제는 안 보이시더군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의 시야 안에 있다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모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짧은 인사와 익숙한 얼굴만으로도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시니어 분들도 꼭 먼 곳까지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다면 집 앞 현관에 잠시 서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걷거나 우편함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몸 상태가 허락한다면 가까운 편의점이나 시장까지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만 머물며 하루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예상하지 못한 작은 자극을 만납니다. 바람의 온도가 다르고 어제 없던 꽃이 피어있고 공사하던 건물이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뇌와 마음에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매일 똑같아 보이는 노년의 일상에 작은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본의 많은 시니어들이 아침 산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있는 시간으로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은 오늘 할 일 하나를 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70대 남성은 아침 식사를 마치면 작은 수첩을 펼쳐 오늘 할 일을 하나만 적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화분에 물 주기, 책 한 장 읽기, 서랍 한 칸 정리하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도서관에 다녀오기, 저녁 반찬 하나 준비하기 같은 일입니다. 그는 왜 하나만 적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를 정하면 오늘이 빛날이 아니게 됩니다. 은퇴 전에는 할 일이 넘쳐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회사 업무가 쌓여있고 가족을 위해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갑자기 할 일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비어있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기다리는 일이 없고 오늘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만 남습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의심하기 쉽습니다. 이제 나는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은 노년의 마음을 깊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직장과 직함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를 얼마나 자주 찾는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고 집 한 구석을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 건 역시 분명한 역할입니다. 일본의 많은 시니어들은 은퇴 후에도 스스로 작은 역할을 만들어갑니다. 동네 청소에 참여하고 지역 모임에 나가고 취미를 배우고 작은 일을 맡습니다. 꼭 사회적으로 큰 역할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물론 몸이 아픈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오늘의 일로 정해도 됩니다. 휴식도 분명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 속에서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오늘 할 일을 하나 정하는 습관은 삶을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루가 텅 비어버리지 않도록 작은 의미를 놓아두는 행동입니다. 일본 노인들이 매일 아침 반드시 지키려는 습관도 결국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이불을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햇빛을 보고 식사하고 조금 움직이고 오늘 할 일 하나를 정하는 것. 너무 평범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쉽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때로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평범한 반복입니다. 한 번의 큰 변화보다 매일 이어지는 작은 행동이 사람을 오래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새롭게 지켜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성실한 아침을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부터의 아침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뜨고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수없이 지켜낸 아침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